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부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3%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5월 달도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국내 증시 움직임이 어떨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2분기 중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3,000선 재탈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장밋빛 전망이 있는 반면에 하반기에도 조정 장세가 지속되면서 올라봤자 2,800선 초중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짚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 디커플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예상 코스피 지수 상단을 높여 올려잡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면요.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P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 이렇게 4개사가 코스피 밴드 상단을 3,000포인트까지 올려선 반면에 IB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또 하나금융투자는 많이 올라봤자 하반기 코스피가 2,800 초중반선까지 오를 수 있겠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밴드 하단으로는 2,400에서 2,500 정도가 우세하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반기에 코스피 3,000선 돌파 가능하다라고 본 증권사들의 의견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복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2분기에 인플레이션의 정점 통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2분기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하반기 성장률 회복과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반기 미국의 긴축 강도가 약화돼야 한다라는 의견도 내걸었는데요. 이에 하나투자증권은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 하반기에 연준의 금리 인상도 빅스텝에서 이 베이비 스텝 정도로 조정이 될 것이다라면서 긴축 기조는 계속이 되겠지만 강도가 약해지면 주식시장이 느끼는 부담을 완화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걸었습니다. 코스피 3,000선 회복 조건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위기가 해소돼야 되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도 해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도 우세합니다. 지정학적인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물가가 2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도 부담이다라는 건데요. 하반기 코스피 밴드 상단을 3,000선으로 잡았던 이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밴드 하단으로는 각각 2,500과 2,460으로 잡았고요. 신한금융투자와 IBK투자증권 또 하나금융투자도 코스피 하단을 2,400에서 2,500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구체적인 투자 의견 좀 살펴볼까요?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공급 부족이 해소가 돼야 한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공급망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면서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려면 이 같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람을 다시 한번 언급한 거고요. 신한금융투자는 하반기 하방 위험은 인플레이션 고착화에 따른 통화정책 긴축 가속화다라면서 금리 인상, 자산 축소 등 긴축 속도가 예상을 웃돌지 않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하반기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살펴봤다시피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하반기에 코스피가 3,000선 재탈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전제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하반기에 코스피 3,000선 재탈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뭐 얘기했듯이 뭐 일단 하반기 대외 여건이 뭐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뭐 지금 지수 3,000이라는 수치에 이제 반영되는 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마 뭐 하반기에는 종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에 대한 뭐 얘기들 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 6월달, 7월달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서부터는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있는 0.25%포인트가 아마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0.5를 올리다가 0.25를 올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뭐 어떻게 보면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내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특히 이제 10월 달에 중국 공산당 그 20차 당대회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같은 코로나 제로 정책보다는 아마 일부는 좀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같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각 기업들의 주주 친화적인 이제 배당 정책이 국내 주식을 이제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또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뭐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물적 분할한 자회사 이제 상장을 상당 부분 좀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 쪽으로만 몰려가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아마 전체적인 주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같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대외 여건이 대하는 게 말 그대로 예상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속단하기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잦아들긴 한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지금까지는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서부터는 이제 수요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같이 그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비스 관련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국내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쩔 수 없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수출 위주의 국내 기업 같은 경우도 관련된 수출이 조금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관련된 수익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이 3,000원을 본다라기보다는 뭐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바닥권을 이제 다지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좁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2,850선까지의 상승을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선 회복은 내년 이후로 가능할 거다. 하반기에 높으면 2,85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 지난 4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상장 종목 5개 중 1개가 무려 20% 정도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요? 네, 그렇죠. 뭐 전체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나온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5월 달에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전일자가 아니라 이제 5월 전체적으로 신저가를 기록한 기업들을 이제 숫자를 세 보니까 한 503개 종목을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거래소 같은 경우 이제 160개 기업이 지금 그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신저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세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 관련주들도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그
신저가를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343개의 기업이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등이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신저가를 이제 기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긴축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제 불안감이 하락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고공행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 고공행진을 보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그 긴축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그 긴축 모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신저가 종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세장이라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런 그 신저가 종목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세가 좀 더 확인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약세장을 확인하기에는 신저가 종목이 지금보다는 좀 더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신저가 종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아직까지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신저가 종목이 좀 더 많아졌을 때 저점에서 투자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는 약세장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일단 약세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지수가 고점 대비로 한 20%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약세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네네. 합니다. 근데 국내 같은 증시 같은 경우도 작년 6월에 이제 3,315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2,550포인트대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20%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세가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세가 상승을 위한 반등이라기보다는 하락장 내에서 반등이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니까 베어마켓 랠리라는 표현이 네, 그렇죠. 맞겠군요. 네, 그런 예.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최근 증시 급락에도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다. 증시가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라는 듯한 네. 발언을 했고요. 또 블룸버그 역시 파월 의장이 증시 하락에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시 상황이 어려울 때 연준이 이제 입김을 좀 넣는 네. 패드 풋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미국 증시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거기도 약세장에 거의 접근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현재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아마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증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패드풋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긴축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줄이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요번 같은 경우에 좀 다르게 좀 시장에서 반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도 연준의 긴축 이렇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은 쉽게 찾아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 연준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이제 그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에 상당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초기에 잡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요. 그걸 잡기 위해선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런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도 불가피하게 올라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기업의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악순환에 빠진다라고 이 고리를 빨리 끊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실질 임금 자체가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각 근로자들도 명목 임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임금 인상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보다 만약 낮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실질 임금이 감소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제 고리를 끊기 위한 긴축 모드는 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증시가 하락을 보인다라고 해도 증시 하락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적인 그 이제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이제 그 긴축을 강화하면서 경제 둔화, 그리고 증시 하락은 아마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국도 우리나라도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사실은 명백한 상황인데요. 2분기 들어서 국내 증시는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 좀 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네. 있더라고요. 네.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그렇다면 이 같은 좀 상승작을 주도할 만한 업종,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거다.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덜 예.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 이후에 지금 계속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6개월 먼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덜 빠질 것이다라고 아마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같이 지금 디커플링 얘기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상황은 아직까지는 동조화가 좀 더 강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시장도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를 국내 시장은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아마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조금 더 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지난 주말에 한미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이제 경제적이나 안보적으로 좀 더 밀착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걸 가장 이제 껄끄럽게 생각하는 데가 이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중국에서 과연 그 사항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길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제재를 할 것이냐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내 기업도 만약 과연 이제 과거 사드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에서의 제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실적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 하락이 지금 미국에 비해서 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국 문제가 다시 이제 엮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안정적인 하향세보다는 그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도 현재 국내 물가 상승을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맞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내 물가 상승률이 지금 계속 지난달에 이제 4.8%를 기록을 하면서 5%에 이제 근접을 했는데요. 아마 이런 물가 상승의 정점은 아마 여름이 지나가야 되는 아마 3분기 정도에 지금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그 강세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수입 물가가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 물가의 상승세는 국내 물가 상승률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물가 상승률이 단순히 이제 공급망에 따른 그런 상승에서 최근에 이제 서비스 관련 쪽으로도 물가 상승에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달에 서비스 관련된 물가
중에서 이제 외식 물가가 6.6%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IMF 이후에 최대치의 상승세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세가 아마 쉽게 그러니까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물가 수준도 5%가 넘는 그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원유나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한전이 지금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전기 가격도 지금보다 아마 올릴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뭐 전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은에서는 5월 달은 0.25% 인상이 아마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물가 상승률이 높긴 하지만 국내 이제 경제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스텝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에 국내 경제에 이제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계부채가 아직도 높은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소비가 둔화되면서 경기가 다시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7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5월달과 6월달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5월달,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5%대에서 한 6%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지금 0.25% 위에 이제 빅스텝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또 지금과는 다른 또 시장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뭐 그렇게 급하게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리하게 주식을 사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지금 장세 자체가 뭐 아까는 이제 약세 장세에서 반등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중간중간마다 반등은 뭐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이런 반등에 따른 뭐 단기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일반 투자가들은 이런 뭐 반등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하반기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조언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내일을 움직일 특징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오늘 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장인데 국내 증시 숨을 좀 고르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흐름 보고 계신지 키워드와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장중에 낙폭을 많이 키웠었고, 그러고 나서 새벽에 단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금요일날 국내 증시는 한미 정상회담, 바이든 효과로 인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2,600선이 이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목요일날 진짜 미국 증시가 정말 많이 빠져서 걱정 많이들 하셨을 텐데, 금요일날 어쨌든 바이든 효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사실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눈치 보기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경기 부양책과 상하이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장 초반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부정을 받고 또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주말 동안 한미 정상회담 관련 뭐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 막상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특정 테마주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수급이 들어오고 다른 종목들은 사실 뭐 커다란 뭐 방향성 없이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뭐 2,600선은 잘 지켜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640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하방 지지선을 잘 만들어주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전곡점 구간에서 상승 전환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상승 전환을 해서 추세를 상방으로 이어갈 것인지 좀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런 장에서 뭐 UAM이라든가 뭐 로봇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특정 테마주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상승세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단타적으로 접근하셨다가 오히려 손실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일수록 좀 사실은 관망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입니다. 왜냐면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너무 손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손실 본 거를 복구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는 좀 약간 그런 마인드로 단타 쪽으로 많이 접근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단타로 하시는 경우에 좀 무리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수익을 보려다가 손실을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 지금 누구나 다 지금 저점이 아니냐, 이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권이 아니냐, 그럼 이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뭐 이슈나 뉴스 타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 탄탄하고 앞으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2022년 실적을 좀 잘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럼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셔야지 오히려 이럴 때 막 단타로 한타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만약에 상승 전환을 하더라도 다시 또 2,700선 돌파 못하고 고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예전 2011년처럼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이제는 코스피가 다시 뭐 2,900선, 3,000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박스권 장세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키워드를 찾아보고 특징주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인데요.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미 양 정상의 우주탐사 동맹으로 우주항공산업 키워드 주셨고요. 한미 국방 상호조달 협정 기대감이 반영되는 방위산업 키워드, 현대차의 UAM, 자율주행차, AI 관련 분야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역시 키워드 주셨고요.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에 LG노텍 제품이 탑재된다라는 호재가 전해졌죠. 키워드 꼽으셨고요. 한미 반도체 협력 강화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반도체 관련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원자력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 강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키워드 관련 특징주 살펴보시죠. 우주항공 쪽에서는 LIG 넥선, 방위산업주로는 퍼스텍, UAM 관련주로는 네온테크 주셨고요. 카메라 모듈 부품 쪽에서는 LG노텍, 반도체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 원자력 관련주로는 보성파워텍을 선정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들어볼 종목은요. 네온테크, LG노텍,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 우주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 UAM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네온테크를 꼽아 오셨는데요. 네온테크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저는 스톱 드리고 싶고요. 오늘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지금 약간 장 마감 전에 윗꼬리 잡고 빠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상승했던 이유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제 일요일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UAM, 자율주행, AI 쪽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UAM 대장주라고 불렸던 비상텔레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지금 관리 종목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된 상태고요. 물론 이제 관리 종목 되면서 조금 거래가 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장주라고 떠들어댔던 이 테마주들이 거래 정지가 된다? 그만큼 이 UAM이 약간 예전에 그 메타버스 NFT처럼 어떤 이제 앞으로의 수익성이 기대되고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숫자로 지켜질 수 있는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미래 성장 가능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슈에 의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다.
물론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경우에는 정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 정말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 차라리 이런 종목을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런 섹터군들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선택을 하셔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작년에 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대감과 미래산업에 대한 건 있지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것만 조심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 터치했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저는 스톱 사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지금은 26% 급등 정도로 오름폭을 다소 줄였는데요. 네온테크는 스탑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에서 LG 이노텍을 주셨는데요. 애플발 호재가 전해진 종목이죠.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LG 이노텍은 강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8조짜리가 오늘 6%가 올랐다라는 부분은 정말 탄력적으로 오른 거고요. 사실 LG노트북이 애플카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자율주행, 특히나 이제 FC, BGA, 기판 사업까지 진출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4천억 이상 신규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핸드폰, 카메라 쪽 관련해서 정말 대장주라고 하면은 LG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2년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줬고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런 미래 산업들, 애플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어쨌든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판 산업까지 진출하는 고부가 가치 제품의 기판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경험했잖아요. 코리아소프트, 신텍부터 시작해서 PCB 기판들이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FPCB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금 강하게 올라왔는지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장세,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LG이노텍처럼 이런 지수보다 강하고 상승 여력이 충분한 대형주들을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하기에 정말 적절한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고점 구간이 41만 4천 원 정도인데 41만 4,500원 정도인데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정고점 돌파해서 저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고 앞으로 전장부터 시작해서 기판 상업까지 확장해서 이런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매수하기에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조정받았을 때마다 매수를 해서 모아가갖고 물량을 늘려서 매집을 해갖고 수익을 내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면 좀 좋다고 보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매수해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LG이노텍 정고점은 물론이고 주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고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을 꼽으셨어요. 반도체 쪽에서 어떤 종목 선정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도 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원래 사실 주가가 급등락하지 않았어요. 거의 6개월 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빠졌어요. 물론 이제 작년 11월 고점 대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조정받은 이후로 추가 하락 없이 시간 조정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은 사실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게 한미 정상회담 이제 반도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탈도 탄탄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세에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1월부터 이제 반도체들 종목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답답해 하실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거 좋아하거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길게 보시고 좀 중장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종목이다. 왜냐면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빠지질 않는다라는 점이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간 조정을 줬지만 이 긴 시간 조정 이후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상승할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런 반도체 관련 그런 협약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를 드리고 싶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물량을 좀 많이 들어가시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거나 지금 박스권에도 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베스트 코리아 이주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 마감을 3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후 2시 반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3% 정도 오르면서 2,646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2,650선을 터치했던 코스피 지수 장중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이틀째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장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268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 중인 가운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423억 원, 12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보시죠. 시간이 흐를수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빨간불로 돌아서면서 종합지수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좀 쉬어가네요. 68,000원 선에서 보합권 내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동시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 더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요. 네이버의 주가가 0.55% 오르면서 27만 6,500원 선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삼성 SDI 2차 전지주 강세네요. 0.83% 상승, 현대차도 0.54% 오르면서 18만 7,500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쪽 살펴보죠. 코스닥 지수 0.43% 오른 883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닥 쪽도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883포인트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샀습니다. 1,414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463억 원, 695억 원 매도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LNF의 주가가 7거래일째 오르면서 1% 이상 반등 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2% 이상 오릅니다. 1위 에코프로 BM도 0.61% 상승 중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월요일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오후장에 조금 힘을 발휘하면서 코스피가 상승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지수가 올라가긴 했지만 아마 개인들의 체감들은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죠. 아침서부터. 그리고 전날에 강했던 섹터들의 종목들이 죄다 빠졌습니다.
사실 뭐 지수가 아직 급락을 시작이 된 거거나 아니면 조정이 지금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없어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뭐 어디 뭐 밑에 하방으로 지금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전날 금요일 날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그냥 그 자리. 사실은 뭐 코스피는 그 자리 맴돌고 있고 코스닥도 뭐 그런 상황인데 종목들은 정작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지수가 도치가 나올 때는 종목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종목들이 8%, 9% 막 떨어져 있는 음식 업종, 그다음에 비료 사료 업종들이 아마 개인 투자자들 저쪽을 매매하다가 물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외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오늘 떨어진 애들이 꽤 눈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신의 한 수에서 방송을 꼭 돌려보세요. 녹화 방송을 보면 현금화 대응을 20, 30%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해놨습니다. 현금화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장이 조정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전날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 날 조금 오바스럽게 올라갔더랬죠. 오바스럽게. 다른 미국이 아니고 다른 이제 아시아 증시 금요일 날 일본이라든지 중국이 올라가는 폭보다 우리나라 종목들이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기대감. 바로 바이든 대통령과 뭐 한국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먼저 움직였다가 막상 얘기들이 나왔죠. 몇몇 애들이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까 폭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꼼짝을 하지 않고 물론 빠지진 않지만 안 움직일 겁니다. 기대감이 올라왔다가 지금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아직은 박스권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를 2,700과 2,550 이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온다고 너무 좋아라 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하고 2,800도 돌파를 해야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정도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질 수 있는 이 위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됩니다. 2,700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2,800은 넘어가야 되고 근데 이게 쉬우냐? 이게 좀 어려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2,700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서부터 들어줄 때마다 좀 조심을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정작 이게 위험한 것은 2,600이 깨져야 위험해질 겁니다. 2,600이 깨지고 2,550이 깨지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700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계속 안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이 또 중요하죠. 오늘 밤 미국이 전날 뭐 3% 빠졌다 아래꼬리 달면서 들어줬는데 미국이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좀 더 반등 주겠죠. 당연히 이렇게 반등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이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고 밑으로 떨어질 건데 그때에서 2,600이 깨지면 그때는 현금화 대응을 50%까지 더 늘릴 필요는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2,600이 깨지고 2,550 깨지면 현금화 대응을 좀 더 늘리시고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고 두고 보고 있다가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한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위로 뭐 다우 기준으로 12,000을 회복을 하고 12,500까지 올라가지고 막 13,000원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면 이번 주 후반에 주식을 사면 돼요. 뭐 지금 종목들 빠져있는 것들 공략할 것들 많습니다. 시장이 불안해갖고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 뒤늦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들 찾아 들어가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너무 성급하게 주식을 들어갈 생각 마시고 반대로 미국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밤, 내일 밤 아니면 모레 다음에 뭐 갑자기 미국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밑으로 저점이 깨서 내려간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들은 당연히 종목들이 밑으로 쏟아져 내려가겠죠. 그때에서 현금화 대응을 잘 해놓으면 좋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아직은 흘러내리거나 급락할 징조는 보이진 않지만 혹시 모를 현금화 대응을 20, 30%는 계속 하면서 관망이란 뜻이에요. 결론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다.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관망을 했던 사람들은 오늘 종목들이 흔들릴 때에서 별 걱정이 없죠. 더 흔들리면 더 사면 되니까. 그래서 더 떨어지면 싸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2,600이 깨진 것도 아니고 2,700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내일도 잘 두고 보시면서 함부로 종목들 들어가지 말고 현금화 대응 해놓은 상태에서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2,700을 돌파하면 그때 종목 추천주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 열심히 들어갈 테니까 차라리 2,700을 돌파할 때 단타로 들어가든가 더 쉽게 얘기하면 2,700을 돌파할 때 들어가든가 2,550이 깨질 때에서 더 싸게 들어가든가 뭐 이런 방법이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HK 이노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주 HK 이노엔. 자, HK 이노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파미세릴부터 해가지고 몇몇 종목들이 있었죠. 바로 원숭이 두창 관련주 해가지고 유럽, 북미 이쪽에서 이제 확산 소식이 막 나와주면서 주말에 여러분들도 기사로 봤을 건데요. 지금도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지금 막 커지고 있으니까 WHO에서는 이제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이 감염 상황에 관련해서 논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WHO 유럽 사무소장은 여름철에 감염이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려 섞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인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 약품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천연두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HK 이노엔입니다. 그래서 천연두 치료제, 브린시도 코비르를 생산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데 거기에다 이제 파미셀도 거기로 엮여 있고 뭐 해갖고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좀 약해요. 약하니까 쫓아서 따라가지 마시고 공략하고 싶으면은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줄 때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잘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이걸 쫓아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수가 밀려버리게 되면은 테마주들도 힘 못 내고 다시 변동성이 심하게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쫓아만 가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잘 빠져나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자, 네온테크인데요. 오늘 움직였던 테마주 중에서 그나마 막판까지 장 막판까지 좀 강하게 버텼다가 상한가가 풀렸는데 전날 어제죠 일요일날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바이든이 이제 만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이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6조 3천억 원, 미국 돈으로는 50억 달러를 이제 투자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다고 쫓아가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오늘 유일하게 좀 강하게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네온테크라든지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주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들은 단타로는 붙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일단은 희망적인 일단 좋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뭐 관심 갖고 다른 쪽을 순환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점수에서 3월 8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제주산업. 자, 뭐 이거 지금 오늘 흔들려가지고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수익은 많이 냈던 종목이요. 186.7%. 많이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 부분들은 그냥 가져가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다면. 근데 손실이 났거나 아니면 수익이 많이 안 난 사람들은 잘 챙겨야 돼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3,500원 이하에서 다시 줄 생각하시고 빠지면 다시 매매로 잘 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75점 미, 매수 포인트도 75점 미, 그리고 방산주들 뭐 은근히 좀 강한 것 같은데 80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로 신의 한 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이번 주에는 지방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에는 대구로, 일요일에는 부산으로 강연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